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0월 20일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2008년, 9년의 세계 경제 침체 이래 최저라는 로이터 통신의 Global Economic Loss Recession Risk Hangs in the Balance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중국 경제가 3분기에 6.0% 성장에 그쳐 지난 30년 내 최저를 기록하였다는 CNN 비즈니스 보도에 China's economic growth drops to lowest level since 1992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미국의 실질 임금이 지속 상승하였음에도 실업이 감소한다는 점을 들어 지난 10년 동안 동결되어 온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시간당 7불 25센트를 근로자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야후 파이낸스의 Here's what a higher minimum wage really does to job growth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Global Economic Loss Recession Risk Hangs in the Balance.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0%, 내년에 3.4%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2008년, 2009년의 세계 경제 침체 이래 최저입니다. 올해 성장 전망 3.0%는 지난 4월에 발표된 전망치 3.3%보다 0.3%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IMF는 현 세계 경제 둔화의 특징으로 세계 동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제조업 침체가 심하다는 점, 이게 최근에 서비스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투자, 무역 감소가 동반한다는 점을 들었군요. 성장 둔화 요인은 단연코 무역 전쟁이죠. 그리고 이로 인한 정책의 불확실성을 내세웠군요. 이로 인해 세계 경제 침체 위험, 리세션 리스크가 10년 내 최고에 달하였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최근 제조업의 둔화 조짐을 보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호조를 띄었는데 성장률을 보면 2017년에 2.4%, 2018년 2.9%, 지난 1분기에 3.1%, 2분기에는 2.0%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로 보면 실업률이 3.5%, 1969년 이래 최저인 3.9%를 기록하였고 개인 실질 소득도 2.8% 증가하고 개인 소비도 2.5% 증가하는 등 대체로 괜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군요. 문제는 제조업이 부진하다는 것인데 지난 7, 9월 중에 자동차를 제외한 생산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를 나타내었습니다.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을 종합평가하면 경기 둔화는 확실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침체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군요. 미국 외의 세계 경제는 경기 둔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얘기해야겠죠. 특히 수출 주도 국가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의 경기 둔화가 심화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원료 수출국도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죠. 참고로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에 나오는 세계 주요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한번 보죠. 미국의 경우 올해 2.4%, 내년에는 좀 하향 조정된 2.1% 성장을 전망하고요. 유로존의 경우 올해 1.2%, 내년에는 조금 나아진 1.4%를 전망하는군요. 중국의 경우 올해 6.1%, 내년에는 조금 더 내려간 5.8%를 전망하고 일본의 경우 올해 0.9%, 내년에는
많이 내려간 0.5%를 전망하네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 올해 2.0%, 내년에는 좀 나아진 2.2%를 전망하는군요.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각국의 정책 대응을 보면은 대체로 금리 인하를 먼저 서두르는군요. 페드의 경우 올해 벌써 두 차례 50bp나 인하하였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러시에 들어갔죠. 한국은행도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쟁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큰 성과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죠. 단지 지난 9월 초에 미국과 중국이 페이즈 1 딜, 1단계 스몰 딜을 성공하긴 하였죠. 경기 침체의 징후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2018년 하반기 이래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죠. 그리고 쭉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그런데 최근 10월 들어서는 금리 역전 현상이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완화될 기미를 보였기 때문이죠. 향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다시 일어날지를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금리 역전 현상은 발생하였지만은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야말로 경기 침체 리세션에 빠질지를 봐야겠죠. 우선 무역 전쟁이 완화되고 경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에 따라서 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경제 성장이 회복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China's economic growth drops to a lowest level since 1992. CNN 비즈니스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난 3분기에 6.0% 성장하였는데 이는 30년 내 최저입니다. 2017년 성장률은 6.8, 2018년에 6.6, 2019년 올해 1분기에 6.4%, 2분기에 6.2%, 그리고 3분기에 6.0%이군요. 대체로 0.2%포인트씩 서서히 줄어드네요.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은 첫째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죠. 이로 인해 수출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감소하게 된 거죠.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으로 일부 충격을 완화하였는데 잘하는 거죠. 지출 부문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은 소비가 60.5%, 투자가 19.8%, 순수출이 19.6%인데 소비 부문이 조금 더 포션이 커지고 투자와 순수출은 조금씩 줄어들었군요. 여기서 미중 무역 협상의 진행 과정을 잠시 보면은 최근에 9월 초 미니 딜, 페이즈 1 딜을 일단 성공하였죠. 그래서 미국은 관세 인상 25%, 30%의 5%포인트 관세 인상을 보류하였고, 대신 중국은 미국 농산물을 수입 확대를 하기로 약속하였죠. 그러나 페이즈 2, 페이즈 3 등의 빅딜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하네요.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중국 주요 경제 지표가 약간 호조를 띈다는 겁니다. 9월에 산업 생산이 5.8% 증가했는데 8월에 4.4%보다 훨씬 나아졌고, 그리고 9월의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7.8%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연초에 중국 정부가 취한 소비 촉진 정책의 효과이기도 하죠. 향후 중국 경제 전망을 보면은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세계 경제 침체로 예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성장 둔화 압력이 높고, 이로 인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5.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군요. 중국 정부가 금리 인하, 정부 지출 확대, 그리고 조세 지원 등의 경기 부양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군요.
네,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제 단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중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장률이 계속 0.2 내지 0.3%포인트씩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동안 단기에 급격한 하락은 없었고 앞으로도 경기 부양체계이고 급격한 침체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외부적 충격, 엑스터널 쇼크가 있다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자불 규모의 외환 보유고로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업 부채이익이나 실업 양산 등의 내부적 쇼크의 경우에는 내수 경기 부양책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중국이 거대 부채로 인해서 폭망할 거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훨씬 높고 또 기업의 부채 비율은 높지만은 정부 부채 비율은 여전히 GDP의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Here's what a higher minimum wage really does to job growth. 야후 파이낸스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의 실질 임금이 지속 상승하였음에도 실업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즉, 임금 상승이 실업 증가 요인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불 25전입니다. 미국의 퍼캐피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 7불 25절의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7월에 상향 조정된 이래 10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대신 주정부의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시간당 7불 25전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5,080불이 되는군요. 그런데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기준선, poverty level을 보면은 3인 가족 기준으로 연 21,330불입니다. 1인 가족의 경우 12,490불이군요. 이 빈곤기준선, poverty line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정부가 소위 푸드 스탬프, 식료품을 지원하는 거죠.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각 주 정부의 최저임금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군요. 첫 번째는 연방정부의 7불 25전을 준용하는 주인데 16개 주가 해당되고 두 번째 부류는 주정부 최저임금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그냥 연방정부의 7불 25전을 준용하는 거죠. 텍사스 등 5개 주가 해당되고 세 번째 부류는 주정부 최저임금이 연방정부보다 높은 주, 많은 주입니다. 이 중 최저임금이 10불을 상회하는 주가 14개 주이고 7불 50전에서 10불까지 해당되는 주가 15개 주이군요. 미국의 연방정부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로서 지난 12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생계비가 많이 증가하여 근로자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지속 상승하였음에도 실업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음을 이유로 드는군요. 네, 여기서 미국의 최저임금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을 한번 비교해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7불 25전, 이는 국민소득 퍼캐피타 수준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무엇보다 2009년 7월 인상 이후에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네요. 그러자 경제력이 나은 동부 및 서부를 중심으로 29개 주가 연방 정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한국의 최저임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한국은 현재 시간당 8,350원인데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훨씬 더 높아지죠. 한국 최저임금은 작년 그리고 올해 각각 두 자릿수 인상을 하였죠. 작년에 11.64%, 올해는 10.9%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죠. 2015년 5,580원에서 올해 2019년 8,350원을 비교하면 그동안 49.5%나 인상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죠. 현재 일본은 시간당 874엔인데 주휴수당이 아예 없습니다. 아베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기업의 급여 인상을 종용하면서 최저임금도 연평균 3%씩 인상해 왔는데 그 이전에는 인상이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2015년 780엔에서 올해 시간당 874엔까지 4년 동안에 12.1% 인상되었군요. 네, 한국의 최저임금이 절대 금액면에서 미국과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 거죠. 네, 소득주도 성장 명목하에 너무 급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유증이 요즘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 미국과 일본은 경제적 판단을 우선시한 데 대해서 한국은 정치적 판단이 우선하였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군요. 네, 오늘도 Weekly Topics of Global Economy를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